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오후 7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내 주변에서 또 국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온도를 보니까 18도입니다. 18도니까 뭐 전혀 뭐 춥거나 이런 것은 덥거나 춥거나 이런 것은 전혀 못 느낍니다. 그리고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오고 좋은 날씨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인가 며칠 전에는 오늘 수요일이니까 지난주 일요일날 13일인가 그날 아침에 이제 대신동에 일어나서 보니까 토요일날 밤에 비가 온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비가 오면서 바람이 세게 좀 불었는가 보더라고요. 내 잤을 때, 밤에 자고 있을 때. 그래 가니까 막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 앞에 막 그 나무 이파리 같은 거 찌꺼기, 나무 잎 찌꺼기, 그러니까 나무 잎이 지금 이제 새순이 돋아나잖아요. 지금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였는데 그게 이제 새잎이 조금 돋아나고 있는데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 새잎 떨어진 게 다 떨어졌더라고. 많이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뭐 치우다가 보니까 동네 전체 우리 집 앞만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뭐 한 동네 전체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시 서구 동대신 이동 행정복지센터 거기에 전화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제 집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 부산 시민들이, 서구 주민들이 담배 꽁초도 많이 버리고 또 음료컵 이런 것도 많이 버리고 또 일수 선전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버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바람이 세게 불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태풍 같은 거 바람이 세게 불면은 그 대로변에 있는 그 가로수 은행잎이거든요. 거기서 은행잎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막 동네가 엉망이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 또 대추나무에서도 잎이 많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채구멍에 막히면은 수채구멍이 있잖아요. 그 하수도 물 내려가는데 그런데 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막 낑겨가지고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그 물이 제때 빠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침수 당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내가 쭉 설명을 해요. 해가지고 공용 그 쓰레기 봉투를 좀 이렇게 주시면은 내가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공용 쓰레기 봉투를 많이 얻어놨어요. 해마다 얻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가지고 75리터 그 공용 쓰레기 봉투를 얻었는데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자주 쓰니까. 아래 보니까 공용 75리터 중에서 한 50리터를 내가 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깨끗하면은 나도 기분 좋고 또 지나가는 행인들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가 아파트인데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여러분은 깨끗하잖아요. 깨끗하면은 기분이 좋으니까 여기 벤치 위에 앉아 있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데 뭐 깨진 소주병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기분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그 버스 정류소에서 1시간 전에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우리 아파트 와가지고 요거 보면은 이제 집게하고 그 쓰레기 담는 그 쓰레기통하고 이제 이걸 우리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놔두는 데가 있어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게 한 바퀴로 빙 돌아가면서 또 각종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저 옆에 보면은 저 프루지오에서 아파트를 지어요. 그래서 그 경계 지점에 누가 버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아파트하고 여기는 삼성 그린코어 베스트고 바로 옆에는 프루지오 그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어요. 2027년 지금부터 2년 뒤에 완공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그 경계 지점 그거 보면은 담배꽁초하고 엄청 많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은 보기가 안 좋죠. 담배 다 피우고 나면 그 빈갑도 버리고 그래서 그게 늘 춥습니다. 늘 오늘도 춥고 그 빙 돌아가면서 여기 우리 상가 우리 아파트 앞에 그 CU 편의점 바로 그 뒤에 보면은 늘 담배꽁초 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주를 마시고 그냥 소주를 다 마셨으면 편의점에서 소주를 산 것 같은데 편의점 안에 들어가면 그 공병 버리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버리고 가면 되는데 왜 꼭 그 한쪽 구석에 버려놓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잘못하면 깨지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 깨지면은 사람 지나가다가 밟아버리면은 그 다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어제 비 오니까 그 우산을 쓰고 가다가 이제 바람이 확 불리니까 우산을 못 쓰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는 자기가 집에 가서 어떻게 분리수거 해가지고 버려야지 그걸로 길거리에다가 버리고 가버리는. 참네. 그래 내가 그 몇 번 그 여기 아파트 관리실 관리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 상가 삼성 그린코어 베스트 상가 그 뒤쪽에 주차장 쪽에 너무 추워보니까 좀 깨끗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랬더만은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뭐 나도 또 하면은 두 사람 이중으로 하면은 더 깨끗해지잖아요. 오늘도 한 바퀴 빙 둘러가지고 이제 뭐 각종 담배꽁초 같은 거 줍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 경과돼 버렸습니다. 깨끗하면은 그러니까 그 주변이 깨끗하면은 나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남이 기분 좋을 때 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제 그 이재명 그 민주당 그 국회의원이죠.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 대표직에서 사퇴를 했고 아직 이제 대선 후보로 확정이 안 됐잖아요. 뭐 확정될 확률이 큰데 민주당에서는 저기 김두관 씨가 이제 그 경선 포기를 했고 김경수라고 그분도 경남 도지사까지 했죠. 김경수하고 그 드루킹 사건으로 깜빵 갔다 오신 분이죠. 그게 그 노무현 대통령 비서로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 하여튼 그 김경수 그리고 또 이제 경기도지사 김동연이 그리고 이재명 이 세 사람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경선을 해서 5월 1일 날 이제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 확정을 짓는데 지금 이재명 씨도 지금 대통령 출마를 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그때 이제 4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깜빵 가고 구속되고
파면됐으니까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으니까 그 뒤로부터 이제 60일 이내에 2017년 5월 9일 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까 그때 자기가 민주당 경선에 나갔어요. 이재명 씨가 나가가지고 문재인 씨한테 안 됐죠. 그리고 대통령 출마도 못하고 이제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재명 씨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5년 뒤에 2022년 3구 대선,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죠. 그때는 민주당 후보가 돼가지고 이제 윤석열이하고 붙어서 아주 근소한 차로 0.73%가 적어가지고 낙선했죠. 그러니까 두 번이고 이번에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아마 이번에는 아마 당선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출마는 두 번째인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첫 번째 낙선하고 두 번째 됐고 재수해가 됐고 아마 이재명 씨도 이번에 될 것 같은데 이제 같이 출마한 이제 김동연 씨나 김경수 씨는 차기 또는 차차기에는 또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제 그 이재명 이제 국회의원이죠. 지금 이제 후보는 확정이 안 됐고 대표도 사표적을 썼으니까 이재명 국회의원이 어제 노무현 재단에 있는 유시민 씨라고 유시민 씨 별명이 촉새인데 정말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을 잘할까 내 참 감탄을 하는데 정말 말 잘해요. 유시민 전 보건부 장관인가 복지부 장관인가 보건부 장관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도 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또 김용옥 교수 그분하고 이재명 씨하고 세 사람이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하는 것이 1시간 넘었는데 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2번 들었습니다. 2번. 하루에 볼만한 그 정보량이 엄청 많은데 1시간 이상 되는 것을 2번 들었을 때는 그만큼 들을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볼 때에 이재명 씨의 이제 참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안철수를 좀 이렇게 요즘 최근에 아주 혹독하게 좀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안철수 씨가 이재명 씨를 거론할 때 범죄꾼이라 그러거든. 그럴 때는 이 말 안철수 씨한테 이제 들어가면은 자기는 기분 나쁠런지는 모르지만은 안철수가 내보다 나이도 적고 그런데 나이 적고 많고를 떠나가지고 또 말 잘못하면은 명예훼손에 걸리니까 참 말 함부로 못하겠지만은 내가 안철수가 내 친동생이라 그러면은 내가 그러겠어요. 야 임마 봐라. 니 임마 말 조심해라. 이 후리 아들 놈의 자식아. 후리 아들 놈의 자식아 이렇게는 못하겠네. 야 이 자식아 임마 안철수 니 이 자식아 말 조심해라. 같은 대통령에 출마하는 후보자로서 말을 그따위 식으로 해가 되겠나 이 나쁜 놈의 자식아. 볼태기를 좀 씨려버릴라 이 자식아. 내 일하고 싶어요. 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언제나 허경영이라고. 같은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씨를 두고 범죄꾼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느냐고 임마 나쁜 놈의 자식아. 모든 사람에 있어서 장점을 취하고 혹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을 해서는 안 되지.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야 되고 혹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저와 같은 경험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안철수는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욕을 한 번도 안 해봤는가?
자기는 친인척 간에 욕을 한 번도 안 했는가? 한 번도 안 했으면 자기는 좀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다고 보면 된다고. 그러면 부유한 가정에 자란 것이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들로 볼 때에 죄스럽지도 않아. 이재명 씨가 그 특수공무 집행방해로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이재명 씨가, 내가 이제 이재명 씨 자기 자서전을 내가 아직 읽지를 못했습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뭐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읽지는 못하고, 막 중앙일보에서 실리는 그런 내용을 좀 보고, 또 뭐 이재명 씨가 직접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재명 씨가 그 성남시에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병원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던가 봐요. 나는 다행히 뭐 아직까지는 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뭐 그러는데, 뭐 현재까지는 뭐 1년 가도 무슨 약 사 먹어 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앞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겨우 사와야 이제 1년 가면 데일밴드는 내가 많이 삽니다. 데일밴드하고 반창고, 또 이제 파스 같은 거는 물파스도 사고 뿌리는 것도 사고 뭐 그 정도지, 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런 거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뭐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 이재명 씨가 성남시에 있을 때, 그때는 성남시장도 아니고 그냥 변호사로 있으면서 사회에 좀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청년이었던가 보더라고. 변호사 하면서. 그럴 때 자기가 병원이 이제 성남시에 있으면은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추진을 했어요. 추진을 했는데 결국 그게 이제 좀 잘 안 됐어요.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의견을 이제 표출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특수 공무 집행 방해가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제목은 좀 이렇게 뭐 아주 뭐 살벌하지만 사실상은 아주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라고. 그래 되고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도망을 다니게 되고, 그래 교회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좀 지하실에 숨어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성남시장에 출마를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성남시장에 출마를 했는데, 뭐 처음에는 당연히 떨어졌는데 아마 두 번째는 됐을 거예요. 처음에는 낙선했어요.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젊은 시절 때에 이제 그 무료급식을 젊었을 때부터 하셨고, 또 불우이웃을 많이 도왔다고. 불우이웃, 그리고 고아원을 또 찾아가서 많이 도왔다고. 그러니까 엄청 선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중앙일보에도 났잖아요. 한국의 페스탈로치 뭐 이렇게 엄청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밑독에 물 붓기고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허경영 우리 이제 신인님께서는 이거 개인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이거는 개인이 이렇게 막 고아원을 찾아가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좋은 책 이렇게 많이 불교 성경 같은 거, 그러니까 또 이제 성경책 이런 것을 많이 이제 베풀기도 하고 무료 거식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한 사람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전체에 이 좋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장관 돼서도 안 되고 국회의원이 돼서도 안 되고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이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 앞에 이 좋은 일이 혜택이 돌아가겠다. 권력을 가지고 뭐 자기가 뭐 의시되거나 뽐내거나 뭐 남한테 돋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다. 이래서 대통령에 출마했었다고. 허경영 지리님께서. 그렇듯이 이재명 씨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고 그 이재명 씨가 그래서 내가 요즘 그 변희재 씨 유튜브 방송은 하루에 1초도 안 듣습니다. 1초도. 전에는 그분이 금년에 2025년 1월 달에 미국 갔다가 왔거든요. 미국 신혼여행을 미국 갔다가 거기서 망명을 하려고 하다가 윤석열이가 이제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계엄이 실패로 끝나고 뭐 탄핵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미국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 뒤에는 탄핵이 됐으니까 이 변희재 씨는 늘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의견이 그 점에서 같아서 그 이번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민간인이 됐잖아요. 돼서 그 뒤로는 뭐 그분한테 들을 이야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또 변희재 씨가 또 뭐 말씀을 자기가 많이 하는데 아주 진실되고 변희재 씨가 또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 이재명 씨한테 욕을 좀 많이 해 이분이 변희재 씨가. 그래서 내가 그걸 듣기가 영 상가로워요. 그래서 안 듣습니다. 하루에 이제 내가 봐야 될 유튜버가 100개도 넘어요. 그 김태유 교수라든지 또 이충건 박사라든지 그 이외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 지역의 이란하고 미국과의 관계, 뭐 미국과 또 중국과의 관계, 여기에도 국제 정세에 이제 이렇게 그 밝힌 정세에 환한 그런 교수님들이 하는 이야기도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들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변희재 씨 그런 이야기는 내가 들을 시간이 없어서 안 들어요, 지금. 그런데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이재명 씨 욕을 많이 하니까 나 그래서 안 들어요. 이재명 씨가 어제 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또 뭐가 있었느냐 그러면은 왜 정치를 합니까? 이렇게 할 때에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한 행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좀 이렇게 쓸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재명 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재명 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재명 씨도 허경영 신인님을 존경한다고 이렇게 해서 잘 될 거다 그랬어요. 이번에서 그래서 신인님께 좋은 말을 하니까 이재명 씨 이번에 뭐 자기 대통령 될 확률이 크잖아요. 아마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재명 씨가 이제 내가 보니까 어제 마음 씀씀이가 기본이 돼 있어요. 기본이. 그리고 이제 그 계곡에 그 경기도 자기가 이제 예를 들더라고요. 그 경기도 이제 계곡에 이제 이렇게 일반 이제 도민 시민들이 계곡에 가서 이제 뭐 여름 되면은 발도 담그고 좀 시원한데 앉아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뭐 닭백숙이나 닭죽이라도 한 그릇 팔아줘야 그게 이제 안 돌아가지. 안 팔아주면 거기 가기도 좀 꺼림직스러웠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재명 씨가 그걸 경기도지사 그 권한으로서 행정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윈윈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그걸 했어요. 하니까 많은 이제 경기도 그 도민들이 편안하게 계곡을 이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그렇게 행복하니까 자기도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게 정치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전단지 일수 전단지 그걸 싹 없애버렸어요. 이재명 씨가. 그런데 그게 일주일에 3번, 4번 법원에 분리간다고. 일주일에. 그리고 무슨 죄가 있어서 분리가면은 뭐 당연하다고 가겠지만은 내가 보면은 거기 전부 다 죄가 없는데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막 없는 죄를 그냥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막 기소를 하고 또 기소하고 막 그래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박정희 그 군인들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뭐 경제 발전도 많이 시키고 나라에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또 한쪽으로 보면은 저 민주 운동을 하는 사람을 무차비도 무지막지하게 두드려 패고 막 그랬단 말이야 여기. 그리고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는 사형을 막 바로 시켜버리고 인권을 무시해버렸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18년간 통치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라는 대통령 오른팔이잖아. 중앙정보부장을 한껏 이용했다고. 중앙정보부가 하면은 뭐 국회의원이고 뭐 나발이고 어디 있어. 그냥 무대로 두드려 패고 말이야. 그냥 사람 막 반 죽이잖아 그냥. 애국자도 말이지 빨갱이로 만드는 데단 말이야. 이게. 김두한이도 그게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막 죽었지.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고문 후유증으로 죽었다고. 전두환이도 마찬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때 그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고. 그리고 김영삼 바로 이 밑에 있는 그 비서들, 최형우라든지 뭐 김동용이 뭐 백발이라고 자 그렇게 했는데 머리가 허연 사람들 가가지고 그 서석재 뿐 아니라 그 밑에 얼마나 사람들이 가서 두드려 맞았느냐고. 통닭구이 해가지고 그냥. 근데 그게 한이 맺혀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다시는 정신 못 하도록 말이지. 김영삼이가 하나회라고 있잖아. 군대 안에 그 사조직 이걸로 한 방에 싸그리 청산해가지고 다시는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그러면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아니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가 있지. 에? 그게 말 한마디 뻥긋 잘못해가지고 그 대부분까지 가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느냐고. 돈도 쓰게 하고 그냥. 만약에 그것도 없이 이렇게 이재명 씨가 도정에만 집중했으면은 엄청 일을 많이 잘했을 거예요. 그렇듯이 김영삼이가 하나를 없애버렸듯이 작살내버리지. 그리고 그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에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옷 다 벗겼다고. 그렇듯이 지금 이재명 씨 이 보라고 저게 법인카드 그 김혜경 여사 이재명 씨 부인이 8만 원 쓴 걸 가지고 압수수색을 120번 넘게 했거든요. 그와 같이 똑같은 잣대로 놓으면은 검사 2,000명은 옷을 벗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 세력에 그냥 이재명 씨가 놔두겠어요.
놔두겠느냐고. 검찰청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버릴 거예요. 없애는 것이 당연하고, 공소청으로 확실하게 바꿉니다, 이거는. 그리고 검사라는 말도 없애버려야 돼요. 공사로 바꿔야 돼, 공사. 뭐 판사, 공사, 검사라는 말 자체도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지금 검사가 25명인데,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 한 10배, 250명에서 한 500명 정도 이렇게 10배, 20배 정도로 이렇게 확대를 시켜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이완용이 해가지고 이완규라고, 지금 그 검사, 부장검사지, 부장판사지, 이완규 말고, 이완규가 법제처장이고, 저게 지규현이 부장판사. 이런 사람은 이번에 시민들이 고발을 해놨는데, 요런 인간들, 이거는 공수처에서 딱 잡아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고. 뺐다간 놈들 말이야. 판사가 판결을 양심적으로 하네? 이 나쁜 놈의 새끼야. 공수처는 한 20배로 늘려버려야 돼요. 25명 가지고 안 돼. 한 500명 해가지고 걸리기만 걸리라 이런 놈들 말이야. 작살을 내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수사청, 이거는 수사와 기소를 딱 분리해버려야 된다고. 아마 이거 이재명 씨 할 거예요. 하고, 그래서 검찰은 이제 저기 윤석열로서 끝난 거예요. 보름달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기울어지면은 하얀 달로 가잖아. 윤석열이가 어제 어제 아래 14일 날 법원에 가가지고 말이지, 자기가 93분간 혼자 떠들었다 그러더라고. 그 궤변이거든, 궤변.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되니까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경험을 한 게 아니고 자기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된 거다. 이 말이야 뭐야 이게. 참 내 좀 심한 말 하고 싶은데, 몽둥이가 요럴 때 필요한 게 몽둥이라고. 요런 개변을 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몽둥이가 필요해요. 몽둥이도 필요. 그런 양심이 마비가 돼 있는데 뭘 어떻게 하나 그걸.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인데, 기본이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또 잘못되어 있는 거고. 그런 참 불쌍한 인간이 나온 거야. 한동훈이나. 지금 오늘 말이 좀 옆으로 가는데, 오늘 국민의힘에는 8사람 후보 확정이 됐어요. 첫 번째가 이제 3강, 2중, 3약 이렇게 되는데 8사람인데, 3강이 이제 김문수,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홍준표, 이 3사람이 좀 될 확률이 많고, 2중이 안철수하고 이제 나경원이가 2중이고, 그래서 4사람 뽑는데 아마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이는 들어가고, 아마 나경원하고 안철수 2사람 중에 1사람이 되는데 나경원이가 될 것 같다 그래요. 나경원이. 그리고 3약이 누구냐 하니까 양양자인가 삼성전기야 부회장 했던 사람, 여자인데 국회의원 한번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개혁신당에서 바꿔가지고 국민의힘에 이제 1억 주고 이제 후보가 됐는데, 그건 아무래도 되진 않죠. 그래도 자기 이름 내려고 왔는가 그렇고. 이철우라고 경북도지사, 이 사람도 8사람 안에는 들어갔고,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이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8사람이에요. 그런데 8사람 중에서 유정복이 인천광역시장,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양형장가 양양장가 이 사람은 아마 탈락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아마 안철수도 탈락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후보가, 홍준표는 지금 명태균이 때문에 깜빵 갈 확률이 커요. 구속될 확률이 큽니다, 홍준표. 그러면은 이제
한동훈이도 저게 변희재 씨가 걸어놓은 게 있어요. 한동훈이도 깜빵 갈 확률이 큽니다, 지금. 그러면 김문수가 아마 된다고 천신만고 끝에 자기가 이제 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됐다면은 한덕수가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한덕수 뒤에 이제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한 50몇 명이 지지한다 그러니까 한덕수 뒤에는 이제 김건희하고 이제 윤석열이가 밀어준다 이건데, 그러면 한덕수하고 김문수하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된다 이것 같아요. 그러면 한덕수는 관상이 입을 보면 안다 그래요. 나는 뭐 내 관상이 어떻게 나는 인사 관상을 볼 줄 모르니까 어떤 사람 관상 잘 보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윤석열이 관상을 딱 보더만은 입을 요 밑에 보더만은 부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운이다 그러더라고. 그 날짜까지는 어때요? 야, 참 진짜 그 윤석열이가 몇 살 되면은 몇월 달에 부하들 밑에 배신을 당한다. 배신 때린 사람이 한동훈이잖아. 한동훈한테 배신을 당한 거거든. 그리고 끝이 안 좋다 그러더라고. 딱 그대로 됐잖아. 그 관상 본 사람 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관상을 보시는 사람이 그래요. 입을 딱 보더만은 구설수가 많고 하여튼 안 좋다, 말년이 안 좋다 그래요. 한덕수도 지금 계엄 동조 세력이에요. 그러면은 그 뒤에 지금 내가 보면은 그 김건희가 이제 발악을 하거든요. 김건희의 한평생은 뭐냐? 내가 보면은 30살, 김건희가 1972년생이단 말이야. 임자생인데 20살 조금 지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의사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얼마 못 살고 이혼하고 그 뒤로부터 이제 뭐 애도 못 놓고 이러다 하다 보니까 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 이제 그게 자주 다녔어요. 조나무기 회장 밑에서 있으면서 뭐 손님들 오면 아이고 오빠 해갖고 뭐 그렇게 좀 지낸 과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학교도 다니고 뭐 허위 학력 해가지고 학교도 다니면서 그 안에서는 조나무 회장이 교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수는 됐어. 허위 학력이나 뭐 박사학위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남한테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김건희가. 그러니까 그 일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자꾸 찾아 나갔다고. 자기를 이제 자기의 죄를 은폐하고 상대방을 죽이면서 재물을 벌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Y 검사가 용도 폐기가 되니까 자꾸 고소 고발은 더러지 좀 더 센 파워가 더 센 사람을 찾다 보니까 윤석열이를 찾게 된 거라고. 그 윤석열이는 뭐 김건희한테 완전히 뭐 헷가닥 간 거고, 또 어려울 때에 윤석열이가 좀 어려울 때에 이제 김건희가 뒤에서 이제 머리가 좀 좋은가 봐.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가 봐.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윤석열이가 완전히 김건희한테서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뭐. 어려울 때 자 벗어나게 해주고 벼락 출세가 됐고 이명박 그 BBK 사건 맡았을 때도 그 해결을 잘했고 그럴 때 다 이제 김건희가 옆에서 코치로 한 대로 잘 됐다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뭐 김건희 말이라면 윤석열은 막 깜빡 죽는 거라 막 그래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가 자꾸 이제 자기의 죄를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막아버리잖아. 윤석열이가 대통령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런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왔다. 그러면은 또 한덕수 부인하고 친해, 김건희하고. 그러면은 한동훈이를 띄어가지고 이제 한동훈이가 대통령 되면은 윤석열이를 사면복권 시킬 수가 있잖아. 그리고 자기 재산도 보호할 수도 있고. 지금 국민들이 경악할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마약 사건 말이야. 마약 사건. 이거는 나도 이제 반신반의 하는데 그 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마약 사건에 연관된 것은 거의 확실해요. 그 돈이 얼마나 될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5조 원이라 그러는데 진짜 5조 원인지 5천억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게 붙여가지고 다 밝혀낼 거단 말이에요. 내란 특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특검 들어가게 되면은 김주현이 그 민정수석 이것도 아주 그 어제 말하는 거 보니까 돌 그 김용옥 씨도 그러고 유시민 씨도 그러고 이재명 씨가 그런 뜻이 같아요. 이번에 내란에 개입된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위에서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따라한 사람들은 최대한 간용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직접적으로 그게 개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작사를 내버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무슨 그런 내란 세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아마 그거 될 거예요. 이재명 씨가 그러니까 남들이 기분이 좋을 때에 나도 기분이 좋다. 그 사람이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뭐 파워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들, 뭐 좀 힘 있는 사람들, 내가 보면 전부 다 쓰레기들이지만은 뭐 서울대 법대 나왔다, 뭐대 나왔다, 뭐 재벌 권력, 언론 권력, 뭐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 이재명이 정말 저거 말이지, 저 양아치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된다. 우리가 뭐 어제 그러더라고. 전태열 열사 같은 사람을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아 이거 아니 꼬워서 못 본다 이거지. 기득권자들이. 그렇듯이 이재명이 정말 저거 말이지. 저런 놈이 대통령 되면 우리가 거기서 고개 숙이가 되겠나 이런 뭐 그런 파워 엘리트라 그러더라고. 내가 보면은 뭐 양아치 같은 놈들이지. 이번에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은 아마 싸그리 철두철미하게 조사해가지고 작사를 내버릴 거예요. 그래 이재명 되면 되겠다 임마. 다 죽었다고 복창하면 돼. 그러면서 한국이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단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는 6.25 때 전국토가 상폐가 되고 그 이전에는 뭐 또 일제시대 때 35년간 뭐 이렇게 일제치하에 있었고 그래도 우리가 굳세게 살아남았거든. 그렇듯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교육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0.1%만 성공하기 위해서 나머지 99%는 다 패자로 만드는 이런 썩은 교육, 이것을 위해서 엄청난 사회교육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는 허경영 신임이신데 뭐 백궁의 뜻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재명 씨가 조금 먼저 나와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겁니다. 이재명 씨 어제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김태유 박사님, 이 김태유 박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의 강의를 거의 다 들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북극 항로가 이제 뚫리게 되면은 파나마 운하하고 스웨즈 운하가 필요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북극 항로가 열리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북극 항로가 열린다고. 그러면서 이제 부산하고 울산, 포항 이런 데는 아주 세계적인 항구가 된다고. 그러니까 좋아지지. 그것을 자기가 잘 알더라고. 그리고 이재명 씨 옆에 똑똑한 사람들 그거를 잘 보좌를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 중국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남북한이 서로 좋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도 이제 하더라고. 그런 걸 볼 때에 이재명 씨가 그리고 이때까지는 그 진짜 노상 법원에 불려 나가면서 그 짧은 시간에 도정을 본 거라고. 그 짧은 시간에 또 이제 국회를 이렇게 이끌어왔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민주당 대표가 됨으로써 압도적인 172명 확보했잖아. 그러면은 자기가 대통령이 된 데다가 과반수 이상 뭐 범야권까지 하면 192석이잖아. 그걸 가지고 움직이면은 대한민국을 한껏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고. 허경영 시인님께서 아마 이재명 씨한테 큰 그 레벨 에너지를 많이 주실 것 같아요. 주면은 일단은 잘 될 거예요.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이제 그 세교 황제로 등극을 해야 되는데, 조만간에 이제 불로유에 대한 그 진실, 또 불로소에 대한 진실이 이제 언젠가 터지니까,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내가 오늘은 막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기네요. 하여튼 허경영 신인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대원이므로 가벌로서 기도해서 무기로 구이치하니 무기는 천지 하모님 까닭이다. 이 강정산의 말인데, 원원한 천지대원은, 이거는 허경영 신인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신다. 이것은 원원한 천지대원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물 셀 틈 없는 그 도수를 백궁의 천사장님들께서 다 짜놓은 대로 흘러간다고. 그래서 한치의 오차 없이 흘러가고 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마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세계 황제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가운데에 아마 21대 대통령은 이재명 씨가 되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허경영